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다우기술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페이지에 오면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사업보고서를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주권 상장법인이고 회사명은 주식회사 다우기술, 대표이사님은 김윤덕 대표이사님이고 본사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부터 보면은 회사의 개요에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대상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는 아무래도 이 회사 키움증권이겠죠. 다우기술은 사실 본업보다는 이 자회사인 키움증권으로 더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요. 키움증권은 2000년에 설립돼서 온라인 증권 거래 같은 거를 하는 소위 말하는 증권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총액은 한 19조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키움 이름을 달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많은데요. 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캐피탈, 그 다음에 키움투자자산운용 이런 순서로 좀 덩치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축은행 두 개 회사는 자산 규모가 한 1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 키움캐피탈은 한 8,7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 이제 설립일자, 다우기술의 설립일자는 1986년 1월 9일 굉장히 오래된 IT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97년에 상장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 주요 사업 내용은 지배회사, 그러니까 다우기술 이야기죠. 다우기술은 현재 문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대량 발송하는 뿌리오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고 그 외에도 SNS 폼, 사방넷 같은 커머스 사업, 그 다음에 메일 그룹웨어,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비즈 인프라 사업, 그 외에도 키움증권의 IT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IT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 IT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자회사로 키움증권이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금융투자 업무라고 되어 있고요. 투자 매매, 투자 중개, 투자 일임, 투자 자문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다 증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하는 업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키움증권 사업보고서 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숫자 7번 계열회사의 총수, 계열회사의 주요 계열사의 명칭 및 상장 여부라고 하는 또 칸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해서 총 97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좀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다우기술이라는 게 있고 다우데이터는 다우기술의 모회사입니다. 다우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키다리 스튜디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요거 영화 만드는 회사거든요. 영화 콘텐츠 같은 콘텐츠, 그러니까 영화나 웹툰 같은 거를 다루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고 사람인 HR, 이것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구인구직하는 인터넷 사이트예요. 취업 공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 사업, 취업 공고, 취준생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취업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인도 다우기술의 계열사다. 그 다음에 키움증권 아까 말했었고 그 다음에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저축은행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티 이미지 코리아라고 해서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다 보면은 게티 이미지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유료로 다운받아야 하는 그런 이미지 사이트가 있는데 그 이미지 사이트도 다우기술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키움캐피탈, 동부고속, 사람인 HS 이런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는 이제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느냐에 대한 지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싱글 A면은 그렇게 엄청 우량하진 않지만 그래도 돈 떼일 위험은 아주 낮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계속 A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숫자 6번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배당 관련해서는 이제 보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주당 400원 정도고요. 17년, 18년 계속 이렇게 증가해 왔어요. 쭉쭉쭉 증가해 왔고 증가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익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17년만 해도 한 1100억 벌던 회사가 지금 19년에 와서는 1800억 정도로 벌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가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왔는데요. 사업의 내용에서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1번 사업의 개요 부분도 보시면은 지배회사인 다우 기술은 1986년에 설립되어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관련 솔루션의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2000년도에 키움증권을 설립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대상 종속회사 중에서 키움증권을 포함해서 총 10개 정도가 있고 해외 종속회사는 총 11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중요한 게 다우 기술은 최상위 지배기업이 아니고 최상위 지배기업은 다우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IT 부분에서는 다우 기술, 기다리스타 이런 회사들이 있고 금융 부분에서는 키움증권으로 대표되는 금융 계열사들이 있고 건물 관리하는 회사, 그다음에 콘텐츠 하는 기다리 엔터 이런 회사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숫자 2번 주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금융과 금융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금융을 보면은 금융은 아까 말했듯이 키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금융회사들을 말하는 거고요. 보시면 뭐 금융업 증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홀세일, IB, 투자운용, 리테일 다 증권사에 하는 비즈니스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홀세일은 기관 대상으로 하는 브로커리지이다. 그래서 주식 파생, 채권, 장외 파생 이런 것들을 기관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IB 사업 부문은 뭐 주식 상장은 IPO 작업, 회사채 발행,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투자 운용은 고유 자금으로 회사가 투자하는 것, 매자닌 투자도 하고 있고 PE 투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리테일은 증권 브로커리지, 우리가 영웅문이라는 앱 아시나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영웅문이라는 앱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은 키움증권은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잖아요. 0.01%였나? 이 정도 수수료를 내실 텐데 그 사업을 하면은 그게 이제 다 모으고 모아져서 이 정도의 매출이 키움증권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뭐 기타 계열사들을 통한 기타 부분도 있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금융사업 부분에서 일어나는 매출들인 거고 그 다음에 비금융사업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우기술 고유사업 부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콘텐츠는 아까 봤던 키다리 ENT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기서 하는 회사 사업 부분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빌딩 관리도 아까 앞에서 봤던 키움 ENS라 여기 있죠. 이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거가 이제 다우기술의 고유 사업 부문인 거고 SI와 인터넷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뭐 뿌리오라고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었고 SI는 뭐 키움증권에 해주는 IT 컨설팅 이런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주요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매출이 한 2,200억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금융 부문에 비해서는 매출 부문이 많이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율도 6%, 7%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매출이 여기 금융 부문에서 나고 있어서 사실 이 회사는 고유 사업보다는 이런 금융 부문의 매출을 봐야 되는 회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제 매출에 대해서 말하는 시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는 19년, 18년, 17년 이렇게 연도별로 비교를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까 요거 두 개는 별로 안 중요하다 했고 SI 뿌리오 요 부분을 보면은 2017년에 1,800억, 18년에 1,900억, 그 다음에 19년에 2,200억으로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사업 부문을 보면은 역시 여기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아니네요. 여기는 이렇게 감소했고 그다음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매출만 놓고 보면은 뭐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덩치로나 성장률로나 봤을 때 금융사업 부문이 역시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해서 연구개발은 다우기술에서 총 39명으로 구성된 연구소가 있고 총 연구개발 비용이 한 32억, 그 다음에 19억 이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확 증가해서 뭐 18, 19년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 대비 비중은 0.1%로 되게 낮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아까 앞에서 보면은 금융 부문의 매출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IT 부문 매출에 비해서는 한 1% 내외가 정도, 1% 내외 정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넘어와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역에 온 거죠. 그래서 단위는 원이고, 자산 총계는
한 24조 정도 되고 이게 12조, 18조, 24조로 확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채도 이렇게 확 늘고 있어요. 10조, 16조, 21조 이렇게 확 늘고 자본은 1조 9천억, 2조 4천억, 2조 6천 물론 늘긴 했는데 자산이나 부채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부채 비율이 800% 정도 되거든요. 이 IT 회사인데 왜 이렇게 높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키움 때문입니다. 키움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보통 자본 대비 레버리지 비율이 한 1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연결 기준으로 잡아서 800% 정도로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IT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려고 했는데 역시 키움증권, 요거는 금융회사인데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이렇게 제조업이나 일반 IT 기업처럼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키움증권 때문에 좀 왜곡이 되어 있는 재무제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손익계산서 부분도 보시면은 매출은 3조 2천억, 2조 3천억, 1조 3천억. 어쨌든 이렇게 쭉 계속 증가해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3,300, 3,200, 5천. 여기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여기 엄청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뭐 4천억, 4천억이 2년 전에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이게 금융회사의 특징입니다. 금융회사가 매출은 엄청 크게 나는데 뭐 당기순이익은 그렇게 뭐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익률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IT 회사들은 보통 비용이 크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이익으로 다 꽂히는 편인데 여기는 금융업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좀 금융업스러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로는 다우기술의 그런 고유 사업을 파악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 재무제표를 가져왔어요.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다우기술이 키움을 제외한 고유 사업 부문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자산 총계가 확 줄었죠. 7,800억. 그 다음에 17년에 7천억에서 18년 7,500억에서 19년 7,800억으로 물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 봤던 수십조 단위의 자산 규모는 아니고 한 1조도 안 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역시 한 2천억, 2,300억, 2,400억 정도로 조금씩 증가는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자본이 5천억이 넘는 거에 비하면 부채는 아주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채 50%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까 800%는 굉장히 왜곡된 재무제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것도 보시면은 매출은 대충 1630억, 1920억, 221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한 40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한 400억, 300억, 200억 이 정도 돼서 뭐 물론 아까 대비해서는 높긴 했지만 요 IT 서비스 기업 치고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별로 높진 않은 회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고무적인 거는 고유 사업 부분도 꾸준히 매출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네요. 네, 그 다음 종속기업의 현황 부분에 오면은 이제 종속기업이라고 해서 연결 대상으로 잡는 회사들이 쭉 나와 있고 역시 키움증권이 가장 큰 회사고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보면은 지분율이 50%가 채 안 돼요. 48.8%, 뭐 47.7에서 조금 늘긴 했는데 이 50%도 안 되는 회사인데 종속으로 잡았어요. 종속으로 잡는다는 거는 이 키움증권이 다우기술과 완전히 일체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100% 보유했다라고 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사실 48%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100%를 보유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움증권이 버는 돈의 실제 48.8%만 다우고 있을 건데도 100% 다우고 있을 것처럼 보이고 키움증권의 자산과 부채, 자본도 역시 48.8%만 다우고 있을 건데 100%다 다우고 있을 것처럼 보여서 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구나. 실질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영업이 모두 절반만 그려줘야 되는 건데 한 48.8%만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요 지분만으로도 종속회사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100% 잡고 있어서 다우기술이 실제로 연결 기준으로 4천억을 버는 회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주 큰 무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업보고서 읽으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계속 읽어보면은 어쨌든 키움증권 외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회사들이 없고 대부분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 정보 아까 보시면은 키움증권이 제일 크다고 했죠. 키움증권이 자산이 19조, 그 다음에 자본이 2조,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8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그 외에는 뭐 저축은행들이 1조가 좀 넘긴 하지만 이익 규모로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는 더 이상 뭐 키움증권이랑은 비교해볼 만한 회사도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다리 ENT 같은 영화 배급사인데요. 영화 만드는 요 회사는 오히려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영업 부문별 손익 내역이라고 해서 비금융과 금융으로 다시 한번 나눠져 있고 아까는 매출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영업 이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영화 만드는 부분 적자라고 말씀드렸고 시스템 구축, 여기가 다우기술이 하는 SI, 뭐 뿌리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사업 부분은 한 400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건물 관리하는 부동산 임대업도 한 27억,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키움증권과 기타 저축은행들에서 또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대충 뭐 한 1,000억 이상, 2,000억 가까이 이렇게 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 합쳐서 5,000억이지만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대충 50%만 잡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5천억이 아니라 한 3천억이 채 안 되는 3천억이 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업부문 재무 현황 역시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쪽이 제일 커 보이는데 여기도 역시 50% 정도만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유사업 부문에서는 역시 여기 고유사업인 SI 부문이 좀 덩치가 큰 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이 다우기술의 주주는 다우데이터라는 회사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 부분에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모회사다라고 말을 했었고 다우데이터가 다우기술의 42.48%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총 기타 특수관계자까지 합치면 44%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분이 오너입니다.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오니까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우데이터 최대 주주의 기본 정보에서 다우데이터가 최대 주주고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 김익래 회장님이 다우데이터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 내역 16년, 16년, 17년 해가지고 조금씩 변동 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 팔시긴 하셨는데 크게 변동이 있는 수준은 아니고 40%의 지분에 다우데이터의 지분을 가지고 다우데이터를 지배 중이고 김익래가 데이터를 지배 중이고 여기가 다우기술을 다시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주식 분포에서 5% 이상 주주는 다우데이터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10% 정도를 다우기술 주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은 숫자로는 한 15,000명 되는데 숫자로는 99.87%를 차지하지만 지분율로는 36.80%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마자 8번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부문에 오면은 다우기술의 총 직원은 492명, 그 다음 소속 외 근로자 550명 해서 총 한 542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평균 근속연수가 되게 짧은 편이에요. 이게 이 회사가 뭐 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직이 잦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 근속연수가 10년이 되지 않고 6.3년, 그나마 제일 긴 게 관리직 남자분들이 한 7.56년 정도 다니셨고 1인 평균 급여액은 한 6,6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관리직 쪽이 제일 높은데 여기도 한 7,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우기술 사업보고서를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